자, 김 박사님, 뭐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제는 뭐 새로운 낯설고 충격적인 말은 아니고 다 알고 있죠. 지금 한 5% 가까이 되나요? 넘나요? 지금 이제 올해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27%로 이제 전체 가구원 수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많아진다는 거는 또 바뀐다면 급격히 이제 바뀐다고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주거 트렌드를 주도한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일단 한 10년 전부터 얘기됐던 1인 그렇죠. 가구의 그런 증가세가 이제 서서히 이제 주택 시장에서 이제 소비 주체로 등장하면서 패러다임의 변화로 나타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패밀리형 위주의 상품에서 이제는 1인 가구를 위한 어떤 수익을 주던지 아니면은 뭐 투자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품에 대한 개발이 이제 조금 저희 앞에 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 용어 단어들도 신조어들도 엄청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뭐 그 2017년 트렌드 이런 데 봐도 뭐 욜로, 뭐 혼밥, 혼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런 걸 겨냥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혼여, 혼술 그리고 욜로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 현재를 즐기자는 의미에서 1인 가구들의 현재 그런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이 그런 여러 가지 트렌디한 단어로 지금 저희 주변에서 많이 이제 떠돌고 있습니다. 한 30년 전에 나온 얘기야. 욜로가 이제 그 신조어가 돼서 그렇지. 옛날에 까라페디엠도 같은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그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제 보다 이제 많이 퍼지게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1인 가구의 그런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이 현재를 즐기는 삶을 추구하는 가정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이들의 삶이 고스란히 이제 주택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그러니까 기존의 주택 시장에 공급됐던 상품에 1인 가구가 맞추어 살았다면 이제는 1인 가구를 위해서 본격적인 상품이 개발되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어떤 집이나 가구가 있으면 사람이 맞췄는데 이제는 사람 1인 가구를 위해서 그 상품들이 맞춰지고 있는 그런 트렌드의 변화죠. 볼 수 있겠죠. 좋습니다. 어떤 상품들이 지금 개발되고 어떻게 우리 박사님은 진단하고 계신 거예요? 뭐 지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1인 가구들이 중요시하는 거는 뭐 현재를 즐기고 다양한 가치에 대한 소비를 하면서 혼자 있는 삶을 즐기기도 하지만 이런 뭔가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또 중요한 문제가 이들의 소득일 텐데요. 그렇게 높지 않은 뭐 고소득 1인 가구를 제외한 이들의 소득에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시원이나 원룸 그리고 뭐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공급되는 비교적 이제 좀 주거의 질이 떨어지는 이런 주택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매월 한 50만 원씩의 월세를 평균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들이 이런 1인 가구의 그런 주거 소비 수준과 주거의 질을 맞출 수 없는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질문이 하나 넘어갔는데요. 일단 그 비율, 1인 가구의 비율 통계 나온 거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뭐 1990년대 이제 9%였던 1인 가구가 이제 2015년 27%로 3배 가량 이제 증가하게 됐었고, 그리고 이것은 기존의 다인 가구가 이제 1인 가구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는 가장 이제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젊은 1인 가구들을 위해서 보다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어야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설명을 또 드릴 수 있는 거겠고요. 제가 예전에 강의를 이제 할 때 그때가 2009년도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비 형태의 변화라는 걸 갖고 키워드를 갖고 제가 강의할 때 소유적 소비와 경험적 소비가 있다. 소유적 소비는 이제 저희 선배 세대를 끊임없이 사고 팔면서 돈을 벌었고, 그렇죠. 그게 이제 2008년, 2011년 지나면서 이제 그 경험적 소비로 그게 이제 까라페디엠이라는 것처럼 그 외제차 이제 강의할 때 외제차 비율을 많이 듣고 젊은 친구들 이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이어져 온 지금 형태가 이런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그 사이 이제 주택 시장에 대한 그런 젊은이들의 그런 투자 가치로서의 기대감이 많이 상실된 것이 같이 결합이 되면서 예전과는 다르게 또 다른 경험에 대한 인식이 아마 1인 가구 중심으로 더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시청자들 뭐 다 아시겠지만 모르신 분들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욜로라고 그랬다. 욜로가 무슨 말입니까? 욜로라는 거는 You Only Live Once. 그래서 이제 한 번 사는 인생에 보다 이제 현재를 즐기자는 그런 의미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예. 그래서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미국 전역에 확대가 되고 있어서 미국에서는 젊은이들이 만나는 공간에서는 헬로우보다는 욜로라는 단어를 인사인데요? 서로 인사로 한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보편화된 용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걸 느끼는 게 저희 이제 직원들이고 아는 젊은 친구들 보면 밥을 먹기 전에 정신이 없어요. 사진 찍느라고. 근데 그 사진을 왜 찍나 했더니 이제 저도
구시대가 됐나 봐요. 왜 찍냐 그랬더니 그거를 이제 뭐라 해죠? SNS. 예, SNS에 그렇게 올리면서 어디 갔다 이런 거. 예. 그게 왜 즐거울까를 저는 아직도 사실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런 수고나 번거로움을 하는데 혼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런 수고를 하는지.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경험을 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즐거운 삶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와 취향이나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끼리 또 다른 예. 뭐 관계 맺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주택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쉐어하우스라고 해서 뭐 취향을 가지고 모이기도 하고,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면서 보다 주거의 질이 높은 주택에 거주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쉐어하우스도 나타나고 있고, 뭐 컨셉형 주택 등 이런 주택 등이 이제 저희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주거 지금 쉐어하우스하고 콘셉트 하우스 뭐 이런 걸 얘기하셨는데 조금 더 본격적으로 1인 가구 주거 트렌드에 대한 분석해 오신 게 있는데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1인 가구가 이렇게 소득이 많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주거 면적에 대한 소비의 향후 이제 규모는 점점 작아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한 40제곱미터 이하 초소형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에 거주하고자 하는 비율도 한 23.3%라고 할 수 있겠고요. 대부분은 한 전용 40에서 60제곱미터를 희망하는 비율이 30%를 넘어서 뭐 이전에 60에서 85제곱미터 를 평균적으로 잡았다면 전체적으로 주거 면적의 이제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주거 면적의 규모는 줄어드는 데 비해서 그 주택이 제공하는 기능이나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정선에서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아마 이제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면 정말 아쉬운 게 있어요. 저는 이제 건설사, 이제 용역 같은 거 이제 연구 자료 많이 만드시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무조건 중대형이 시장에서 먹혔으니까 이렇게 졌는데 요즘은 정말 이게 다양해졌잖아요. 대형 건설사에서 공급하는 물량들 자체가. 이런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트렌드 형성은 건설사라고 더 많은 정보가 있었고 선지적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쉬워요.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아마 이제 이런 상품이 나오는 게 지금 이제 저희가 뭐 공급 과잉 얘기 많이 했는데 2014년, 15년 나왔던 그런 기존의 패밀리형이나 틈새 상품으로 공급되었던 이런 1인 가구들을 위한 주택들이 소량이었다면 이제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들은 아마 이제 2017년, 18년 이후에 이제 주택 시장에 이제 좀 본격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1인 가구 주거 트렌드가 이제 어떤 그 아까 말씀드린 거 사진 찍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아까 뭐 컨셉트 하우스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취미나 어떤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이 그냥 단순히 주택이 아닌 것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 친구들한테는요. 그렇죠. 이제 주택이 그동안 잠을 자는 공간에서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아마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다양한 첨단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각 산업군 간의 그런 콜라보레이션이 아마 주택 내에서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굉장히 다양했던 그런 서비스들이 주택 내로 하나로 통합되는, 그래서 단지 내에서 그런 서비스를 즐길 수도 있을 거고 주택 내에서도 터치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모든 서비스들이 연계되는, 그러니까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연결되고 있는 모든 그런 물리적인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주택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뉴스데이 얘기할 때 그 대기업들이 왜 이런 시장에 진출하냐 얘기할 때 그 후방 밸류에 주목하라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1인 가구가 원하는 주택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단순히 1인 가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대부분이 원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볼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후방 밸류 체인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 업종들이 보다 이제 본격적으로 묶여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